안녕하세요. 이번에 탭스 넌 누구니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창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발표라서 많이 긴장하고 말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너구리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모바일 게임 안에서의 특정 장르에 대한 탐지 모델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전체적인 탐지 모델은 아닙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 어떠세요? 저랑 똑같나요? 이 캐릭터는 제가 모바일 게임 처음 모바일 게임이라 게임 회사 처음 입사를 했을 때 거기 디자이너 분한테 요청을 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발표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캐릭터만큼 웃으면서 발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탭스의 개발 배경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탭스가 개발이 되었고 뭐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라인에서의 모바일 상에서의 어뷰징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어뷰저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라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어뷰저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탭스의 재료들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거의 탭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였고 조사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QA가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거의 석 달 안에 다 개발이 완료되어야 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기간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탭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기법들이라든지 새로 개발되는 것들보다는 라인 게임 안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서비스를 이용해서 탭스가 만들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사용해 달라는 방식의 어떤 내용들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탭스가 완료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어떤 식으로 라인에서 지금 현재 릴리즈까지의 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킥오프 단계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킥오프에 진행할 때는 사업부, 그 다음에 개발사, 그 다음에 기술 PM,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한 SDK를 포함된 그런 관계자들끼리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킥오프 기간 동안. 그래서 개발 일정의 어느 부분에서는 SDK 적용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검수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조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앞부분, 즉 보안 컨설팅, 소스 코드 보안이나 보안 모듈 관련된 부분은 크게 저희한테 요청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은 개발 기간 당연히 늦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출시일이 늦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에도 영향이 되게 됩니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 같은 경우는 거의 찍어내는 형태로 동일한 장르들이 매우 많고 어떤 캐릭터를 쓰고 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에 대한 거에 중요한 거지, 얘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한 방이 터져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앞단에서 뭔가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소스 코드 부분에서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소스 코드를 요청하는 개발사나 내부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끝부분, 즉 릴리즈 되기 전에 라인에서는 무조건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취약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취약점은 개발상에서의 버그일 수도 있지만은 공격자들이 임의적으로 공격했을 때 가장 심플하게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올라오고, 그게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현재 거래, 즉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거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한 가지만 요청을 합니다. 검수 안 받아도 좋으니까 라인에서 제공하는 SDK 정확하게 적용만 시켜줘라. 그러면은 저희가 해당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노티를 해드리겠다. 최대한 패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확산을 막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탭스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지 이제 횟수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임계치 기반의 탐지 모델로 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뷰저이긴 한데 임계치 내 밑도는 어뷰저이들은 탐지가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임계치 기반이지만은 그 이상의 하드코어 유저들, 그 하드코어 유저들 역시 어뷰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오탐의 소지도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임들은 28개에서 30종류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게임들의 임계치를 지정했다고 치고 각 게임별로 임계치를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게임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개는 게임들을 각각의 임계치를 다 분류를 하고 그걸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벤트의 반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벤트를 왜 어렵냐면은 이벤트 하는 기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노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수치가 확 올라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시 앱을 실행을 시켜서 얘가 이벤트 기간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들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탐률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공수도 더 많이 들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존에는 지금 보시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뷰저가 탐지가 되면은 빌링 서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해당 유저가 어떤 형태로 가금을 했는지 또는 가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합니다. 또 그 해당 유저가 게임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또 다른 사이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4개, 5개 되는 창을 열어놓고서 그걸 일일이 다 비교를 하고 매핑하는 아주 엄청난 작업, 노가다의 상연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떨어진 미션은 제가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이거에 대한 회의를 참여하게 됐고 그 2개월이 지난 3개월째 바로 해당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선하는 작업은 어떤 거였냐면은 미션은 새로운 시각으로 해라. 지금 임계치 기반으로 탐지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를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지금 나눠져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니네들 언제까지 이거 나눠서 다 볼 거야. 앞으로 점점 더 회사는 커져가고 릴리즈는 게임은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어떻게 관리할래? 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저였던 거죠. 아직 수습도 안 끝난 3개월 동안에. 그리고 라인이 일본에 있는 건 아시죠? 제가 한국에 있다 라인에 갔는데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 미션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물론 지금도 아직 일본어가 되게 두렵긴 하고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라인을 사랑하고 늘 항상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간에 탭스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이번에 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분들입니다. 또 만들어? 또? 그만해. 우리 힘들었다니까. 그만하자. 이런 내용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데이터가 상당히 큽니다. 빌링 데이터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다 조율하고 잘 들어져 있는 데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계속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건데 그때도 그렇게 됐는데 네가 또 한다고 되겠어? 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들을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기획서로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걸 다시 윗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시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러므로 해서 개발 기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QA도 진행해야 되는데 QA 기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비행기 탔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다 끝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개발은 라인의 중국 지사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은 라인 플러스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모바일상의 환경 내에 해킹 유무를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의 클라이언트 보안 솔루션은 제일 처음엔 MVP에는 리트머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 뒤에 1.5 버전, 탭스가 지금 2.0인데 1.5 버전까지 1.5 버전 이후부터는 라인 플러스의 게임 보안실에서 만든 에어아머라는 솔루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 세 국가 한중일이 합작되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차가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6시간, 12시간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 날밤새서 부엉이처럼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회사 모니터링을 보고 해당 부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기업과 대화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을 중국에서 해야 됩니다. 중국어는 저는 정말로 중국에 있는 황비용 영화 볼 때 이외에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들을 다 해소하면서 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탭스가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라인 보고 있느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메모리 치팅 부분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계로 따지면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루팅된 폰에서 치팅 툴을 이용해서 메모리 서칭을 한 다음에 해당 값을 수정하고 그걸 반영하는 형태. 메모리 치팅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파급 효과가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리소스 핵이라고 해서 현재 이 레인저스 게임은 양쪽 PVP 모드라고 해서 좌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서로 싸워서 이기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 이기는 형태의 게임인데 리소스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무혈 입성이라고 하죠. 피해 입지 않고 해당 부분을 상대 부분을 이겨서 승패의 승을 얻은 형태입니다. 물론 뭐 이거 해서 뭐가 얻어라고 하겠지만은 여기에는 재화에 대한 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친구 리스트에서 랭킹이 올라가는 형태, 즉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 난 게임 이 정도로 잘해 라는 형태의 자기 만족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충성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어, 3천만 원을 투자했어. 그런데 핵을 쓰니까 나는 이걸 투자한 비용 마치 투자한 만큼의 혜택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결제했던 유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매출에 상당한 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더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패킷 모디피케이션입니다. 패킷 모디피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냥 평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게임 내용들을 암호화만 한 번만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그 암호화조차도 안 돼 있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실제 모 게임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캡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대한 펄스를 된 걸 true로 바꾸니까 잭팟이 막 터지는 겁니다. 막. 와, 정말로 저는 이게 현실이었으면 너무 좋을 정도로 10번 하면 10번 더 잭팟이 막 터지면서 돈이 막 쌓이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좋은 게임이라고 하면은 정말 유저들이 유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경우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는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실제 저희 쪽에서 탐지된 것 중에 하나인 패킷 리플레이 공격입니다. 해당 패킷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쏴버립니다. 처음에는 50개, 30개 막 이렇게 한꺼번에 쏘다가 이게 탐지가 되니까 조금씩 딜레이를 줘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참 바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로그인했을 때 받는 보상의 제한만 패킷을 뜬 다음에 그걸 계속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로그인 한 번만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30개, 40개 찍히고 있으니까 탐지하기는 매우 용이했던 거죠. 이런 형태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재화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형태의 유형들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탭스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리트머스와 에어아머라는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MVP에는 리트머스라는 제품이 있고 라인 플러스에는 에어아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어아머 제품은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 PC 게임의 M 프로젝트 또는 지금은 좀 사장됐지만 핵실드, 안랩의 핵실드 같은 형태의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 내에서 루팅이 되어 있는지 또는 치팅 툴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 또는 메모리가 해킹이 되었는지 또는 파일이 위변조가 발생했는지 등을 체크해주는 형태의 내용 그 보안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에어팩, 에어아머, 에어본, 에어 오브젝트 트래커라는 총 4가지 형태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거를 오픈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제 구현되어 있는 것보다도 일전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판 기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상에서 이거는 이제 모디피케이션 쪽을 탐지하는 그 탐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폰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 실행이 되는데 해당 실행이 될 때 앱을 해시값을 뜬 다음에 해시값을 DB에서 그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해시가 아닌 다른 해시값이 들어오는 유저들만 따로 보관을 해서 어뷰저로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평판 기반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해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주되어 있는 그 파일들은 저희가 배포한 파일들의 해시보다는 무조건 낮을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주되어 있는 해시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건 곧 사라지겠죠. 다른 그 해커들이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든지 별과 다른 작업들을 진행할 거고 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프리서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부분의 탐지 모델을 지금 현재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인의 SDK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로시입니다. 그로시는 게임에서의 KPI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SDK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해당 유저가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해당 유저가 게임을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게임을 시작했는데 몇 시에 시작을 했는지,
또는 이 유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화가 얼마인지, 또는 한 스테이지가 끝났는데 이 유저가 얻은 재화량이 얼마인지, 이 유저의 친구 수, 그다음에 액션 포인트라고 해서 한 판 하루에 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충분히 활용하게 될 경우 정말로 좋은 형태의 탐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활용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레벨별로 분포를 쫙 펼칩니다. 쫙 펼친 다음에 해당 부분의 평균 값에서 벗어나는 유저들을 일단은 추출합니다. 물론 이거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당 부분의 어비저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어비저를 저희 탭스 쪽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이력도 확인을 해서 이 유저가 정말 플레이를 했는지, 그 다음에 플레이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얻었는지, 그 얻은 시간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게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 기타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비저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어비저일 경우 해당 부분을 사업부로 연락을 해서 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탭스에는 아직 그 밴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부에게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밴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해당 유저가 만약에 결제를 했을 때는 일본에서는 자금법이라고 해서 특정한 유저가 해당 금액을 결제를 했을 때 꼭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적용해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와 법무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해당 부분은 그렇게 어비저라고 의심이 되는 유저들에게 유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로 전달해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좀 심력 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정말로 좀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각 부서마다 화이트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복된 유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없는 유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추가로 생각이 됐고요. 또 이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비저로 분류한 사람 중에 만약에 라인에 사장님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분이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잖아요. 헌병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출입가 되는 차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장성급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리스트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성에 대해서는 잡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병이 그걸 잡습니다. 그럼 장성은 그러죠. 아, 이 친구 일 잘하네 라고 하지만은 그 친구는 다음날 영창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화이트리스트로 처리를 해서 그거를 반영한 다음에 어비저가 아닌 부분으로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로시에서 게임 로그상에서 어비저, 의심되는 어비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탭스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바이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에어아머 쪽, 즉 클라이언트 보안 모듈에서 탐지된 내용들을 다시 탭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수화를 해서 해당 부분을 탐지하게 됩니다. 점수화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로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특정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 쪽으로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프로텍션 쪽, 즉 에어아머 쪽에서도 해당 부분을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치에 대한 결과값을 저희 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저는 그로시와 디바이스 프로텍션에 있는 값들을 혼합을 해서 특정한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시스템에 반영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영할 때는 각 게임별로 분리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 그거는 다음 날, 즉 저희 탭스는 D-1일 기준이기 때문에 수정할 경우 D-1일 뒤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바이스 1일 기준으로 배치 처리를 해서 해당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뒤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빌링 서버 쪽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다시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유저가 돈을 낸 과금한 유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사업부에서는 과금한 유저에 대해서 벤 처리를 한다든지 뭔가 특정한 처리를 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과금한 유저라고 할지라도 특별하게 무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모니터링 형태로 빼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장성이 진행하게 되면은 충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화이트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부분을 검증을 통해서 진짜 확실한 어뷰저가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부에 벤을 요청을 하고, 벤을 요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벤 요청한 이후에 이 유저가 정말로 벤 처리가 되었는지, 또는 이 유저를 벤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 일반 유저로 분리되거나 또는 모니터링으로 빼달라고, 즉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로그를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해당 부분을 탭스에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해당 구조도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총 6가지에 대한 메뉴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첫 번째,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현재 상태, 즉 게임상에서의 어뷰저가 출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동향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가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해당 국가에서는 이벤트가 그 특정한 APK 파일이 배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해당 국가가 증가될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당 국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탭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D-1일 기준이기 때문에 D-1일과 D-2일 사이에서 해당 게임이 어뷰저가 증가된지 감소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즉 현재 게임에 대해서 어떤 어뷰저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동향을 살피는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시 메뉴에서는 전체 게임에 대한 점수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시 데이터는 전체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에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국가에서 동일하게 보관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낭비, 저장 공간의 낭비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으면 또 법률적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그로시에서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 어뷰저로 의심되는 내용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프로텍션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종료할 때까지 발생된 이벤트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특정한 형태로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에 맞는 유저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로시와 디바이스 프로텍션에 있는 내용들을 합쳐서 탭스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탭스 시스템의 탭스 메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로시 데이터와 디바이스 프로텍션 데이터를 합쳐서 실제 어뷰저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노트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티가 됐다고 하면은 벤 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벤 처리하는 과정들을 일련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이 유저가 벤이 되지 않았는지 또는 벤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해당 부분 탐지 모델을 개선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라인에서는 1차 경고, 2차 경고, 많게는 3차 경고 이후에 벤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도 특정 국가, 즉 대만 같은 경우는 영구 벤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7일 정도에 해당되는 벤을 유치를 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향후 동일한 형태의 유저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 유저는 1차 경고가 아니라 바로 7일차의 경고, 7일차의 그 접근 권한 정지 형태로 해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로우로 볼 수 있는 컴바인 인포메이션이라는 메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탭스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페이지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임들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의 리스트와 그다음에 권한 관리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관리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설명을 해야 되려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하기에 내부적으로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매우 좀 착잡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죠. 왜냐하면 저는 라인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업맨이라 생각을 하고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탭스라는 거 참 좋은데 이거 괜찮겠어. 또 어떤 부서에서는 야, 뭐 이렇게 칼럼이 많아.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어려워. 또 어떤 부서에서는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음 버전에서 적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던 드라마죠. 오로라 공주에서 암세포도 생명이다. 죽이면 안 돼. 나는 죽어도 되는데 암세포는 안 돼. 이런 형태의 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어뷰저긴 어뷰저인데 그래도 그 유저는 유저잖아. 그래서 배는 좀 그래. 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잡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경고, 2차 경고, 그다음에 밴 형태로 진행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까도 만든 것처럼 컬럼들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형태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일이 많아지면 제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타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게 잘못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서로 간에 그런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아지는 형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계속 설명을 하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탭스가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반 정도 되는 세월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임계치 기반의 고정적인, 그러니까 정적인 임계치 기반보다도 더 많은 그 어뷰저를 탐지를 하게 되고 당연하게 각 게임별로 즉 현재 유저의 레벨당의 D-1일 기준의 재화를 기준으로 해서 어뷰저를 탐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른 기준으로 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게임별로 다른 기준으로 탐지가 되고 또 다른 각각의 기준으로 탐지하다 보니까 탐지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쁘게 해당 게임별로 이렇게 탐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게임 로그를 기반으로 탐지를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도 좀 오탐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원래 프로세스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어뷰저가 이상하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업부에서는 그걸 다시 기술 PM에게 던집니다. 기술 PM은 다시 해당 로그가 있으면은 직접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사에 또 던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로그를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로그를 요청하는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임 로그는 실제 게임 서버에 있는 로그가 아니라 그로시 상에서의 이벤트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로시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게임을 로그인했을 때,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종료했을 때, 또 재화를 얻었을 때 라는 등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어뷰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회를 한 다음에 굳이 기술 PM과 개발사에 요청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뷰저인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캐주얼 게임에서는 이 로직이 100% 먹힙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탐지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많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어뷰저를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탐률을 줄일 수 있는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현재 그렇게 많은 어뷰저를 탐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밴을 하기 위해서 탐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뷰저가 창건을 했을 때에 대한 어뷰저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즉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꼭 잡아서 무조건 밴을 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저희가 어뷰저가 많이 추가하면은 좀 타이트하게 어뷰저를 쳐내고 그 다음에 유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을 좀 러프하게 해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한다든지 물론 이 부분은 심각한 버그가 있지 않는 형태에 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을 게르 같지만은 해당 데이터를 맛있는 갈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라인에서는 MMORPG 게임을 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MMORPG까지 출시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같이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해보고 해당 부분이 잘 탐지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리니지와 같은 정말 모바일 게임 상에서 재밌고 좋은 게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어뷰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탭스에 대한 탐지 모델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캐주얼 게임에 대한 어뷰저 탐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높은 탐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MMORPG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이 아직 없어서 해당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발전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한 40분, 45분 정도 되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탭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